안녕하세요. 동행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알아봐야죠, 그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전체 중에 첫 번째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 벌금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뭐 다음 대선 출마 못한다 그랬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됐습니다. 여기 따르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물론 여러분 아시죠? 1심입니다. 1심. 자,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떻게 해요? 2심에서 무조건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이틀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두 가지입니다. 대선 때 두 가지 발언이 바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고 그 두 가지 발언이 이 발언인데, 자,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김문기 몰랐다. 정작 이 발언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국민의힘이 김문기와 골프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이 바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면 유죄가 나왔어요. 오늘은요, 요거 살펴볼 겁니다. 자, 민주당은요, 와, 절대 황당한 판결이다 라고 하면서 1심 판결 나온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무죄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알아봐야죠. 이게 뒤집어질지. 아주 예상을 깬 흥미로운 논리로 이 발언이 유죄가 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김문기 모른다고 발언한 건 이렇게 4차례입니다. SBS, CBS, KBS 채널의 인터뷰. 그런데 이 중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바로 이 채널A 발언 요거 한 건입니다. 한 건, 딱 한 건. 자, 뭐라고 발언한? 이 발언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예요. 봅시다. 똑같아요. 시장 당시엔 김문기를 기억 못한다. 이건 요 앞에 3차례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바로 이 발언인데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세히 이걸 보셔야 돼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라군요. 조작한 거죠. 자,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2021년 12월 29일에 이 발언을 했는데 그 전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바로 요 사진을 빌미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모른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왜? 자, 이재명 후보님,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골프도 치신 건가요? 곁에 서 있는 고 김문기 처장과 한 팀으로 치신 건 아닌가요? 자, 우연히 이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꽂힌 채로 사진 찍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과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쳐놓고 지금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한 거예요.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일단 출장을 간 거 팩트입니다. 그죠? 같이. 네. 2015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함께 9박 10일간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1월 12일에 호주에 있는 야라밴드 퍼블릭 코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도 팩트입니다. 누가? 김문기, 유동규와 함께 이재명 지사가. 요까지 팩트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까 그 발언 보시면 여기서 본인이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은 없어요. 보십시오.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지금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 측이 가장 반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 어떤 사진? 이 사진이 조작된 사진이라고 자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박수영 의원이 당시 올렸을 땐 4명 사진만 올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4명만 찍은 사진이 아니라 요렇게 요 당시에 당시 참석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포함해서 성남시 공무원 9명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구 김문기 2명 그래서 11명이 가거든요. 이렇게 전체 사진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치 김문기, 유동규와만 찍은 것처럼 4명 것만 쭉 클로즈업을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진을 조작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본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사진을 또 이 조작이라고 한 이유는 이 사진, 그러니까 이 사진은 골프 친 날 찍은 게 아니라 뉴질랜드 도착하자마자 빅토리아 산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골프와는 전혀 무관한 사진이니까 사실상 조작된 거다라는 논리로 자기는 한 건데, 왜 이게 유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허위 사실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면 1심 판결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따져볼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선거 때 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냐 마냐의 기준은 뭐냐,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자, 전체적인 인상, 피고인이 골프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의 표현 및 내용, 일반 선거인은 어떻게 접할지, 객관적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건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파악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국민의힘이 조작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촬영된 데 골프 안 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도 일반 선거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허위사실이다라는 논리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 1심 판사가 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지를 조목조목 빌드업을 하면서 밝힙니다. 자, 박사님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이 판사가 빌드업하는 이 논리 구조가 2심에서도 그대로 간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지없이 유죄가 이어질 거고, 자,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나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닌데 판사가 왜곡해서 지금 판결한 거다라는 게 박사님들이 동의하시면 2심 때 바뀔 여지도 있는 겁니다. 자, 판사 빌드업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Don't to the news. 박사님들 이 줄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 다시 볼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자, 이 발언이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는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건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단 얘기예요. 했지만 재판부는 no,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일반 선거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걸 따라가는 건데 판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사실을 계속 나열을 합니다. 자, 왜 일반 선거인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내가 사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듯이 판결문을 써갑니다. 일단 보자는 거죠. 2015년 1월, 그때가 언제냐? 골프를 함께 쳤을 그 즈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장이었고 김문기 처장은 성남시의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대장동 사업을 이제 그 즈음에 맞습니다.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제가 총 11명이 출장을 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골프장에 간 사람은 딱 유동규, 김문기만, 그러니까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이 셋만 따로 일정에서 나와서 골프를 쳤다라고 판결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 지납니다. 네, 6년이 지나요. 6년 지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가 됐고 대선 출마를 해서 대선 경선 준비를 하고 있던 경선 후보 시절에 2021년 9월에 바로 대장동 사건, 대장동 의혹이 터집니다.
당시 김문기 처장은 여전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그 시절 2021년 9월에 대장동 의혹이 터지고 그때 이재명 경선 캠프, 열린 캠프에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반박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립니다. 자,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사업이 뭔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러면서 이 의혹을 반박할 때 당시 개발공사에 있던 김문기 처장이 캠프와 함께 상의를 합니다. 도와줍니다. 해명을 하는데.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관련 자료를 캠프 측에 전달도 합니다. 캠프 인사와 통화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김문기 처장이 이재명 지사를 계속 도왔던 거죠. 그런데 21년 9월부터 검찰 수사가 급박하게 돌아가지요. 자,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등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누구? 유한기와 김문기. 자, 유한기는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문기는 처장. 이 유동규와 이 세 사람이 함께 실무적으로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선정 작업에 관여한 거 아니냐 해서 둘이 주목을 받습니다. 당시에 김문기 처장이 왜 주목을 받았느냐?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 될 때 누가 이 남욱, 김만배, 대장동 일당들이 우선 사업자로 선정될 때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가냐? 김문기와 정민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가 이 두 사람에게 미션을 줘서 대장동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둘이 기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즈음에 2021년 10월에 골프 의혹이 이미 제기가 됩니다. 왜 제기가 됐느냐? 자, 이때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맡게 됐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골프 치러 갔을 때 이재명 시장과 대장동 사업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문기 처장을 믿고 이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을 하도록 맡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집니다. 이미 2021년 10월에. 그러니까 골프 친 사실은 이미 2021년 10월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냐? 2021년 12월 10일 유한기 본부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 전날, 사망 전날 김문기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고요. 공사에서 김문기 처장을 징계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 이때 9월 대장동 의혹 터졌을 때 이 정민용 변호사는 이미 퇴직을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미 퇴직한 사람, 퇴직자인데 이 퇴직자에게 무단으로 당시 이 대장동 사업자 선정할 때 채점표를 유출하고 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있는 자료를 이 정민용 변호사를 공사로 들여보내서 열람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김문기 처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사망을 합니다. 자, 사망 바로 다음날 이재명 대표가 언론 인터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죠. 자, 유한기 본부장 사망하고 김문기 처장까지 사망하자 왜 주변에 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냐가 당시에 논란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당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고요. 왜?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도지사가 된 다음에 김문기라는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습니다. 김문기 처장 유족들은 사망하고 나서 장례식장에 안 온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섭섭함을 지금까지 토로를 하고 있죠. 어쨌건 바로 다음날 이재명 대표는 인터뷰를 합니다. 시장 재직 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까 보신 것처럼 박수영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리죠. 자, 가서 골프도 같이 친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이재명 대표 여기 모자에 볼마커가 있습니까? 자, 제가 아까 앞서 보여드렸지만 이미 2달 전인 2021년 10월에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함께 호주에서 골프 쳤다는 의혹은 이미 불거졌죠. 그걸 다시 꺼내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골프까지 같이 친 사이인데 지금 몰랐다고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박수영 의원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바로 이재명 대표는 CBS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시 22일에 했던 얘기를 반복합니다.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실제로 김문기 처장은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27일에 KBS에 나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제가 시장 때는 만난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 하급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29일에 채널A에 나와서 바로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골프 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만 뗀 조작이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시 볼게요. 선거인에게 주는 정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재판부는 선거인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Don't the news. 선거인은 어떻게 이 발언을 받아들였을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선거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 왜? 빌드업을 하나씩 해봅니다. 판사 얘기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1번. 자,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박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판사 말이 맞는지. 1번.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과 김문기의 관련 여부가 당시 대선 때 일반 선거인의 관심사가 된다. 맞습니까? 네. 일단 판사가 보기엔 일단 대장동 의혹 자체가 당시 대선에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일반 선거인들이 관심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김문기 처장이 사망했을 때의 당시 상황은 이랬다는 거예요. 유한기에 이은 김문기의 사망으로 인해서 일반 선거인에게 대장동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의 관련성은 더 부각이 된 상황이었다. 맞습니까? 유한기에 이어 김문기가 연이어 같은 달에 사망하면서 그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는 어떤 관계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성이 부각되는 상황이었다. 일반 선거인들 상황에서 지금 박사님들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해외 출장에 동행을 했는데도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고 아까 박수영 의원이 제기를 했다는 거죠. 해외 출장 중에 골프용품이 끼워진 모자를 쓴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촬영된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일반 선거인들은 더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자, 언제가? 이 발언할 때 지금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선거인은 더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번째. 김문기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인터뷰들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이어지는데도 피고인은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SBS 나와서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골프 사진이 공개됐는데도 CBS와 KBS에서 계속 똑같은 발언을 계속하는 상황. 그래서 의혹들에 대해서 일반 선거인들은 아니 골프 쳤다는 것까지 나왔는데 왜 같은 발언을 할까라는 의혹이 더 집중된 상황. 맞습니까? 지금 이 발언이 어떻게 나왔냐를 계속 판사는 얘기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문제의 이 골프 발언 전체의 맥락을 보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듣는 일반 선거인은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그 맥락 속에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해되십니까? 이 발언이 골프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김문기를 성남시장한테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는 맥락 속에서 골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선거인은 골프를 안 쳤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해외 골프를 같이 갔다는 동반 의혹은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제기됐기 때문에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사진과 함께 제기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는 나는 사진이 조작됐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선거인이 봤을 때는 사진이 조작됐다가 아니라 골프를 쳤다는 말이 조작됐다, 아니다, 얘기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 이 부분까지 볼게요. 이게 판사가요 이것저것 다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작, 지금 핵심은 이 조작이에요. 조작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봤다는 거죠.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들었다는 뜻인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통상 이와 호응하는 문구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도 조작이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쓴다고 씁니까? 쓰는 것 같아요. 이 말 들어보니까 보시죠. 뭐뭇을 뭐뭐로 조작했어요. 중요한 건 뭐처럼 꾸며낸 사실, 꾸며낸 요걸로 요거인 것처럼 조작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이 발언을 재구성합니다. 일반 선거인은 이재명 대표의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지금 단체 사진을 11명 함께 찍은 사진을 마치 4명만 찍은 사진으로 조작했다는 얘기죠. 뭐처럼?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어요. 왜? 뭐처럼 보이게 하려고?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했기 때문에, 조작의 목적은 내가 골프를 친 것처럼 하려고 국민의힘 조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거인은 뭐라고 받아들인다고요?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안 쳤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선거인은 너 골프를 안 쳤다로 받아들일 거다라는 게 판사의 결론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아까 그 골프 사진, 박수영 의원이 올린 그 사진은 골프 친 날 사진이 아니라 빅토리아 산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으니까 다른 날 찍은 사진을 마치 골프 친 날 찍은 것처럼 그것도 조작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발언에 틀린 게 뭐가 있냐라고 하지만, 재판은 어느 선거인이 빅토리아 산 사진인지 골프 친 사진인지 그것까지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선거인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골프를 쳐놓고 실제로 쳤다는 거잖아요. 팩트는 골프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반 선거인이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내가 골프를 안 쳤어요 라고 말한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발언은 거짓말을 한 거다. 이게 판사의 결론입니다. Don't to the news.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왜? 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거를 처벌하지만
그 허위 사실을 어떤 거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냐 제한을 둡니다. 여기 보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이런 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이 인터뷰 발언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인터뷰에 나와서 거짓말을 한 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 했다는 건데 이재명 측은 여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에 이게 포함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아침밥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었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공직선거법 처벌의 대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관련해서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사안으로 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밥을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했어요. 착각해서. 그거는 거짓말을 했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갖고 유권자가 당신을 뽑지 말지는 판단하지는 않으니까. 자, 이재명 대표 측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김문규와 골프를 쳤다. 이거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행위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더라도. 자, 1심 재판부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왜?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자, 이 자체에 대한 거짓말이 아니라 대선 3개월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했던 이 발언 자체는 유권자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행위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골프를 친 거 여부도 자,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공적인 해외 출장을 가놓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서 산하기관 임직원과 골프를 친 건 유권자를 보기에 시장이 공식 출장 가서 골프 치는 게 적절한 거야? 라고 자질과 관련해서 판단할 만한 대상이 된다.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아주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고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나왔는데 이 발언은 공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표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공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론회에서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한 발언은 공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2018년 때 경기지사 시절에 이 건으로 사실 대선에 못 나올 뻔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죄를 받으면서 대선에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됩니다. 언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당시에 경기도지사 토론회,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도록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여부에 있어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지시는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이때도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었거든요. 이거 무죄 받았어요. 왜 무죄 받았느냐? 토론은 후보자 사이에서 즉흥적인 질문 답변이 벌어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 후보가 작심하고 거짓말을 하려고 공개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막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막 하다 보면 뭔가 말이 꼬이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좀 할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봐줄만 하다라는 게 당시 재판부의 판결이거든요. 자, 똑같은 거라는 거죠. 당시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착오가 있어서 약간 거짓말처럼 한 걸 하더라도 이거는 공표한 걸로 볼 수 없다라는 건데 이번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번엔 토론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토론과 달리 당시 이재명의 프로포즈라는 프로그램은 그냥 일반인들에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내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제한된 시간 내에서 급박하게 막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얘기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본인이 작심하고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려고 준비해서 나왔다는 걸로 보는 게 맞다. 이거는 공표다라고 판결합니다. 자, 1심 판결 이후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얘기지 골프를 쳤다라는 거를 부정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판사는 당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와 상관없이 일반 선거인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자, 내일은요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판사의 판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 2심이 뒤집어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보신 내용에 대한 퀴즈가 아니라 여러분 따로 영상 올렸지만 저희 뉴스터디가 축하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자, 누적 조회수가 여러분의 사랑에 힘입어 1억 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특집 이벤트로 동인과 뉴스터디 퀴즈 이벤트를 행사를 합니다. 자, 세 문제입니다. 이 세 문제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들어 달라고 원하셨던 동인과 뉴스터디 굿즈 선물을 드립니다. 20명에게. 그리고 30명에게는 커피 쿠폰이 나가고요. 총 50명에게 선물을 드리는 큰 이벤트니까 여러분 대신 세 문제 맞춰주셔야 돼요. 자, 1번 동인과 뉴스터디 중간중간에 나오는 브릿지 문구 다 주관식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힌트 보시고요. 두 번째 200회 때 저희가 공모로 정한 뉴스터디 시청자 애칭은 제가 오늘도 여러 차례 이 애칭 썼습니다. 세 번째 뉴스터디 최초 공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몇 시에 되는지 제가 매편 마지막 때 이 몇 시인지 말을 하거든요. 힌트입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을 적어 주시고 답만 적어 주시 마시고 이 동인과 뉴스터디와 둘러싼 여러 에피소드라든지 말하고 싶은 점, 마음껏 하고 싶은 말씀도 같이 좀 적어 주시면 당첨 확률은 올라갑니다. 자, 세 문제 다 맞춰주셔야 돼요. 네, 맞추시면 저희가 굿즈 정성스럽게 마련하는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뉴스터디에서 정답과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것도 제가 풀어드리는 건 알고 계시죠?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25회 퀴즈 정답 나갑니다. 자, 민주당 돈봉투 사건 얘기였죠. 송영길 전 대표 재판 얘기인데 송 전 대표가 마지막 재판 최후 진술에서 언급하지 않은 인물 여러 인물 언급했습니다. 1번 명태균 언급했죠. 2번 문재인, 3번 한동훈 다 언급했습니다. 4번 김정은은 없었습니다. 이거 빵 터졌다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던데요. 4번 보고. 자, 정답도 나갑니다. 첫 번째 정답자 쌈박해님 여기 나가죠. 김정은 현역 돈봉투 의원들 특권 내려놓고 빨리 조사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네요. 두 번째 정답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완님입니다. 동투더 뉴스는 더울 때나 추울 때 그 어느 때에도 모두에게 시원한 사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여유로운 가을 즐기고 항상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해설 부탁드린다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정답자 킹님 정년 퇴직하셨나봐요. 정년 퇴직 후에 시사 분야 박사가 돼가고 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는 분 자체가 박사님이고 요즘 어려워져요. 자꾸 복잡해진 이슈들이 많은데 이해하시면 다 박사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 로즈님이요. 이분 4번 김정은 보시고 빵 터지셨다고 하네요. 자, 뉴스터디를 분석을 해주셨어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 같다. 학습 목표, 학습 보기, 학습 정리, 퀴즈, 학습 평가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 이거 다 거치면 이 이슈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오시겠다고요? 꼭 오세요. 반갑습니다, 로즈님.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 그리고 스퀴드 춘식님.
좌든 우든 제발 뉴스터디 좀 보자. 뉴스터디 보자.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답자분들 아시죠?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커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커피 한 잔 뭐 안 받지 하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셔서 한 잔 따뜻하게, 이제 겨울이니까 한 잔 드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